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2024년 페트롤전북을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마 애청자라면 페트롤전북에서 분기별로 진행하는 멍석토론 특집 방송을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 연말도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전문가와 당사자를 불러서 주제를 정하고 멍석토론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한 주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면서 우리 도민들이 꼽은 1순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 2024년은 전북이라는 이름의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새롭게 출범한 원년이 되면서요. 그 가운데 가장 1순위로 꼽은 주제가 바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꼽으셨습니다. 자,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에서의 노력이 우리 도민들의 바람에 걸맞는 결실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6분의 패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용 안정을 담보하고 또 지역 정책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요. 또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해보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마 페트롤전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코너 가운데 화요일 코너는 중소기업의 사례 전북이 산다. 전북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코너로 매주 화요일마다 두 곳의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고 상당히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작지만 강한 의미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전북 1년 잘 사는 도민, 잘 되는 기업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의 창출 현황, 성과 그리고 과제까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5부작으로 진행을 하는 이 시간 대장정의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할 6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환희 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의 오택림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유한회사 효성그린푸드의 김낭주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정책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프레시안 전북본부의 박기용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식회사 DNA 코퍼레이션 박식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로 안면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입니다. 저희가 사전 리허설을 너무 화끈하게 말씀들을 나누어서 그런지 지금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 주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가 우리 전북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특별해질 것인가. 지금 모든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김건영 지사가 민선 8기에서 내걸었던 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아마 오늘 허심탄회하지만 각각의 주장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된 우리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6분이 도민으로서 또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전문가로서 현 주소를 한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업 유치와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기업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째 우리 젓갈 관련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계신 우리 김낭주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잠깐 리허설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 알았으면 25년을 못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가치 있는 거에 목숨 걸고 지금 버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근데 보는 와중에 과정마다 안 힘든 거 없이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뭐 일자리라고 주제를 타이틀을 걸었지만 저는 지금 제 현 위치는 일자리보다는 회사의 존속이 먼저다. 회사 존속이 먼저고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일자리를 이렇게 하다가 회사마저 힘들어지게 되면 회사가 없어지면 나중에 무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은 작든 크든 회사의 존속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김낭주 대표님 목숨 걸고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보통 전쟁 상황에서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거의 기업 입장, 대표 입장에서는
월급 주기도 어렵고 회사 존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여러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금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 제2차 또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고 여야가 또 이 삼권 분립 시대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서 해제 이후에 책임을 묻는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기업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일자리까지 얘기하는 건 지금 너무 주제가 넘는 주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D&I 코퍼레이션의 박식 대표님은 또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회사를 창업한 지가 2000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지금 횟수로 한 2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똑같네. 근데 똑같아.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전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언제 경제가 좋아진 해가 있었나? 항상 연말이 되면 내년이 더 안 좋다, 내년이 더 안 좋다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저희 회사 측면으로 보면 나름대로 또 성장은 만만하게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임직원이 50명이거든요. 이제 50명을 지금 임직원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또 내년엔 더 암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과연 또 내년에는 이 50명의 임직원들을 어떻게 또 끌고 갈까, 또 어떤 수주 활동을 할까 굉장히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전라북도만 가지고는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타도로 가자. 그래서 전라북도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회사 매출이 한 70-80% 이상이 다 뭐 타도에서 다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무튼 외부에 있는 돈을 많이 전라북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퍼레이션의 박식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맞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아마 잘 잡으셨고 하지만 힘든 건 매일매일 매해마다 같다. 내년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를 잘못 정한 것일까요?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기업 유치와 일자리, 김관영 호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택리 국장님, 미래첨단 산업국이라고 하는 이름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 그만큼 중요한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관련 기업들을 또 집적시키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뭐 그런 일을 이제 첨단 산업국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생활 한 27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올해만큼 정말 열심히 한 해가 또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공모 과제 부분도 많이 선정이 됐고 그렇지만 다시 오늘 이제 두 기업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어느 한 해 쉬운 한 해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이 또 가슴 깊이 또 느낌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더 뭔가 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뭔가 우리가 전략을 짠 부분이 진짜 기업들이 원하는 거하고 혹시 괴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27년 차 공무원 잘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은 많지 않죠?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관련해서도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는 이렇게만큼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만큼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볼 때의 기대 수준은 이제 농도라는 부분입니다. 농도고 그다음에 이제 천혜의 환경을 잘 보존을 해라.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왔지만 역시 다른 지역에서 하는 똑같은 어떤 기업 유치 그 부분을 우리가 역시 도외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2차 전지 기업 포함해서 한 10조 정도 투자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고 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전략적인 거점을
마련한 거라서 이제 그 상당히 의미가 깊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지사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전략 틀 이걸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조금 더 그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조금 필요하다면 전략을 조금씩 이제 튜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선한희 의원은 전주시 의원을 지냈고 현재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선한희 의원 앞에 붙은 수식어는 청년이라는 말이죠. 이 일자리의 중심이 대상이 누구일까? 청년입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중년도 있겠습니다만 이 청년들이 떠나는 현실, 떠나지 않게 어떻게 우리 기업을 알리고 부인구직의 매칭을 말까? 시의원도 해보셨고 지금 도의원으로서 민선 8기를 이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옆에서 계속 견제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어떤 현 주소를 좀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하신다면. 도의원으로서의 고민보다 사실 요즘에는 이 비상계엄 이후에 셀프 경제 파탄을 일으킨 이제 국정의 문제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제 저희가 도내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건 수출 기업들 그리고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유치,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도 발표하시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고는 계신데 그런 성과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미 이전에 저희가 탄소가 이미 우리의 향후의 먹거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나 이 경제 유발 효과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쳤죠. 이제 진흥원이 어쨌든 국가기관으로 되긴 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도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가? 근데 그럼 그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실 있는 기업들 그리고 노동 환경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기업들 이런 체크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협약했다고 해서 그러면 협약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내려오는 협약된 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는 어떻게 좀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굉장히 갖은 네트워크도 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을 유치하는 게 2, 3년 안에 순식간에 결정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상처가 많았잖아요. 삼성도 그랬고, 뭐 LG도 그랬고, 오겠다는 대기업들이 번번이 지금 투자를 포기한 것도 그랬고, 지금도 SK 관련해서도 고민이 한턱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획을 몇 조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행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실제 도민들한테는 체감 효과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부터 도에 아니, 관련해서 근데 굉장히 바쁘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업유치 지원실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실장님 같이 하고 계셔서 너무 애쓰시고 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뭐 수소 특화산단 아울러서 방위 산업체 뭐 여러 식품 푸드테크 뭐 도가 지금 굉장히 다방면에 일을 하고 있고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구체적인 말씀들 들어봐야 되겠고요. 우리 노현정 국장님은 아무래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노동자 입장에서 아마 바라보는 견해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노동하시면서 지금 어떠신지. 어떻게 지금까지 노동해오면서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몇십 년간 기업을 운영해 오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24살에 취업해가지고 지금 30년은 안 됐지만 어쨌든 20년이 25년이 넘게 일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느 공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노동자로 살만한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이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특히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저는 이제 물론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중에 뭐 결혼과 출산과 양육의 어떤 그런 거를 해보지 않았지만 여성 노동자로서 살기 혹은 남성 노동자로 살기 정말 이곳이 정말 괜찮은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매 연마다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근데 일자리 기업 유치나 이제 일자리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 기업의 유치한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점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자식일 수 있고 혹은 저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기업 유치, 일자리를 만들 때
그곳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필이면 오늘이 세계인권선언일이에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제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주에 와서 노동을 해보겠다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곳을, 이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오는데 12월 1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되묻고 싶었어요. 노동자의 현실을 어떠냐고 질문하셨을 때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금암동 KBS 청사에 입사했을 때 저희 아나운서가 13명이었습니다. 물론 군산과 남원이 통폐합되면서 전주에 한 곳에 모이게 됐고 지금은 3명입니다. 상당히 모든 KBS의 정도가 이 정도인데 아마 우리 기업 대표님 두고 특히 김남규 대표님 지금은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업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KBS도 그런 현실인 가운데 아마 다들 어려운 상황, 특히나 외국인 계절 노동자 없이 안 되는 현실. 그게 산업 현장이든 노동자 현장이든 아마 그래서 이 주제가 줄이고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야기, 인권 선언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의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 기사로 팩트를 다루는 우리 박기용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기업인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사는 게 전쟁이고 지옥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거든요. 제가 뭐 통계를 오면서 찾아보니까 이 소상공인들 개업률이 한 12, 3%, 5%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폐업률이 11%에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건 통계상으로 그렇지 사실은 뭐 휴업인 상황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뭐 좀 떨어지는 수치 쪽으로 보이는데 이거 아마 이제 더 이상 부도날 기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 전북이 과연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성장 주도로만 가야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뭐 우리가 기업 유치를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산토끼를 잡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사장님들 말씀하시듯이 있는 기업, 기존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키워서 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성장에 많은 관심을 뒀는데 이제는 성장보다는 좀 분배 또 첨단과 어떤 그 전통의 균형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특별한 전북 1년 잘 사는 도민 잘 되는 기업으로 가는 길, 기업 유치와 일자리 국간에서 이야기를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 와서 성공한 기업, 이거를 이니셜만 따면 전성기라고 합니다. 미선 8기가 야심차게 준비해왔고요. 2년이 넘었고 또 올 한 해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오택리 국장님 숫자로 기업 유치는 도대체 그래서 몇 개를 유치한 겁니까?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민선 8기가 지금 한 2년 반 됐는데 그 지금 토탈 보면 164개 기업에 14조 1,50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용은 한 16,000명 정도 이제 예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LG화학 1조 2천억, 그다음에 LS M&M 1조 1,000억, 그다음에 LS LNF 배터리 솔루션 한 1조 490억 이런 식으로 그 신산업 쪽으로 좀 약간 그 기업들이 와 있는 것이 상당히 이게 특기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자동차 쪽도 한 29개에 걸쳐서 한 1조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64개의 14조 정도의 민선 8기의 2년 반 동안의 성과다. 자, 그런데요. 도의회에서 아마 지적을 우리 국장님도 받으셨을 것 같고 이거 뻥튀기 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유치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내용물은 적고 질수만 가득한 과대 포장된 과자와 같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선한 의원님. 지금의 이 숫자는 틀린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비판을 또 하신 건지. 이제 투자 계획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로 이제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선 8기에서 투자 계획이 13조 정도 되고요. 근데 그리고 14,000명 정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투자는 462억 정도 이루어졌고 채용은 107명. 그러니까 투자 이행은 0.4%, 채용도 0.7%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협약을 홍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13조 정도가 우리에 투자되고 채용 계획이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 투자 시기가 늦어지는 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투자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 실적이 좀 저조하게 잡힐 수도 있지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의 이행률은 굉장히 1%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이게 실제 이제 한 5년 정도 현황을 봤을 때도 20년도에도 뭐 3조 같은 경우였는데 실제 현황은 4천억 정도. 그러니까 투자의 5년 통계만 보더라도 투자는 4.5%, 채용은 8.6%만 실제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제 관련해서 그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협약이 중요한 거냐, 이행이 중요한 거냐 이거고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박람회 참가를 하는 부분도 실제 이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상담 실적 위주로만 하면 상담은 5,000건, 6,000건 돼요. 근데 실제 계약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그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구두로 박람회 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대회 때 계약하는 건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쭉 기업들은 협약하던 내용들을 비즈니스 대회 때 또 이제 수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어서 전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하게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희 국장님, 2년 동안 지금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유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투자 유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선한희 의원의 지적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1%도 안 된다는. 그 투자 유치 MOU는 앞으로 투자를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의향을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거라서 이제 네. 앞으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선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행률이 부진하지 않느냐 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MOU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공장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이 일련의 절차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요청도 있었고 아까 손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MOU 자체에서 끝내지 말고 MOU 하는 기업들이 실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도에서 정밀하게 좀 이렇게 그 코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MOU 기업들 그 투자 기업들의 1대1 전담 공무원을 이제 매치시켜서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애로사항을 이제 그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췄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모든 기업들의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뭐 애로라든가 절차라 편의라든가 이런 걸 좀 봐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그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치면 이행률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164개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9월까지 10월 기준으로 받은 걸로는 136개였는데요. 11월 말. 네, 그렇죠. 근데 투자 채용 이행 기업이 3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6 그게 네, 아까 완료된 기업들.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네. 예산 올리고 430억 그 네. 도투자보조금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2020년에 투자한 기업이 네, 300억짜리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볼 땐 통상 한 4년 정도 그 텀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정도 투자는 엄청나게 급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받아놨는데 지금 공장이 지금 있는 데는 증설이 안 되고 땅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빨리 가건물이나 지어가지고 이 물량을 납기내 맞추는 그런 맥락으로 신속하게 아주 초특급으로 그 움직여서 이제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MOU-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짜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손익 분기점 이런 구체 계획 짜고 그다음에 그 토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 건축 허가하고 그 착공, 준공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1조 정도 투자한다고 좀 그게 10만 평짜리지 10만 평.
10만 평이면 거기에다가 종업원을 갖다가 몇 명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뽑아올 것이고 그다음에 종업원 왔을 때 어디에다가 뭐 하다못해 사원 아파트라도 지어줘야 되는 것이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구체화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네.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 의회에서 말씀하신 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 자체가 일면의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그 반드시 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은 아니 이렇게까지 기업 유치하는데 왜 이렇게 청년들은 많이 떠나는 거야? 일자리가 실제로 생기는 거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나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 현실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궁금해요. 예. 저도 금방 말씀하신 게 정말 그 어떤 숫자와 금액이 정말 전라북도의 청년이든 어쨌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과 그 어떤 기업의 숫자가 정말 취업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 궁금했어요. 플란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지나다니면. 근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는 창출에 중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몇 개고 금액이 얼마야라고 막 홍보하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때 그 양질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저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노동고객센터에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로 상담하실까요? 임금체불? 뭐 해고? 당연히 많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괴롭힘의 문제예요. 이제 노동권이 기본이 보장되는 문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물론 직장 내 괴롭힘도 법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건 인간과 인간의 문제이거든요. 어떤 일터냐. 내가 원했던 직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물론 환경도 안전하고 공간도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일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는 거죠. 근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사실 양질보다는 창출에, 개수에, 금액에 우리는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고생하고 있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근데 실제 청년들을 만나봐도 저는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을 만나봤거든요.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삶이 10대의 삶이 20대로 연결돼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런 식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죠. 그럼 대학에 가던 혹은 대학에 가지 않던 또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똑같은 정말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소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기 안 살 거예요. 저는 부안에 안 살 거고 고창에 안 살 거예요. 저는 졸업하면 서울에 갈 거예요. 라는 정말 여기에서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없어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를 떠나는 문제인 거거든요. 예. 자, 뭐 조금 이제 우리 노동 현실에서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박기웅 국장님, 예. 이 일자리가 신산업 분야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방점을 많이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예. 10조 넘는 투자 협약을 보더라도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이런 신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래서 또 원하는 바인가? 이런 것 속에서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럼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떠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면요. 지금 그 사업자 종사자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 종사자를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그것이 일자리 규모라는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사업자 종사자가 전라북도가 최근 통계가 한 79만 1,000명 정도, 한 그렇죠. 80만 명 정도 잡습니다. 거의 전라북도 통계 보니까 95만. 그러니까 예, 예. 전국적으로 한 2,660만 개 정도가 있고 예, 예. 그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17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15세 15세 이상에서 그 65%를 계산해 보면 거의 100만 정도. 150만 명, 네, 100만 정도. 100만 정도. 예, 고용 인원이. 그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일자리 규모는 51%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람이 100이면은 일해야 할 사람이 100이면 일자리가 한
하나 정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없고 전국적으로는 한 57% 정도로 전라북도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아니 근데 고용률이 지금 65%니까요. 그 고용률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네. 저희가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거의 한 99만 개 정도 그 우리가 일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통계가 이제 네. 어느 통계를 했느냐가 문제인데. 근데 고용률은 65%는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좌우지간에 그 일자리 규모의 통계는 그러면은 이제 51%고 전국 평균이 한 57%니까 한 5, 6%포인트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인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는 뭐 수도권도 일자리가 마뜩지 않은 경우는 부산 쪽으로도 기울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국의 이 수도권 블랙화가 되니까 사실은 뭐 거지를 하더라도 수도권에 올라가서 빌어 먹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물론 이제 전라북도가 많이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통계만으로 그 현실을 포장하기에는 이 전라북도의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그 경제를 흔히 표현하는 게 1, 2, 3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은 1% 이내고 제조업이 2%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3%인데 정확히 3%입니다. 인구는 3.5%고 이 서비스업 기반이 이게 굉장히 그 어떤 환경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부터 무너지고 그다음에 금융은 지금 뭐 서울과 부산 1, 2축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들어갈 어떤 여지를 남겨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제조업 기반마저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그렇게 튼실하게 잘 가느냐 이게 안 가니까 이제 신산업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자 해서 바이오 산업도 하고 뭐 미래 첨단 산업 유치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이게 진짜로 답이냐 이렇게 꼭 몰두하는 게 전라북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답이냐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면 뭐 식품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이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즘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야. 그러면 현재까지 일자리는 대부분이 95% 이상이 중소기업인 전북의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광영 지사가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한 건 앞으로 오게 될 기업들과 연관해서 아까 수치를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제 양질의 일자리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업의 두 대표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식 대표님.